안녕하세요. 임순만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비교하는 두 번째 시간,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지층과 반대층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자신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떠벌이입니다. 예측 불허의 흥정 외교, 이중 플레이를 통한 압박,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펼칩니다. 협상력과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유엔 기후협약을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파리 협정을 미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재분배하는 협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철학이나 비전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성공을 거둔 사례는 대북 제재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대단한 선물을 줄 것처럼 요란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 하나의 선물도 주지 않고 먼저 북핵을 완전 폐기하라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하순 김정은은 2박 3일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전용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영변 외의 핵시설을 감추려 하다가 회담 이틀째 오찬이 돌연 취소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결렬 선언을 당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해석은 관련국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우고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압박과 엄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각에 중국 강경파이자 북한 제재 옹호파들을 기용해 탄탄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부자 나라로 만드는 데는 양보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그는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트럼프에게 책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제발 책 좀 읽고 정신 좀 차리라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면 될 것을 200페이지에 걸쳐 써놓은 것이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짧은 정책 보고서나 심지어 한 페이지 메모도 읽기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통합과 협치를 우선순위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보입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문재인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심포지움에서는 국가 대청소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선택하기에는 곤란한 말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말하고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통합과 협치를 우선순위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촛불정부, 그런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용어 사용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청산은 지난 선거 당시 최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기에 매달리기에 국제정세는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 금세 중국 패싱과 일본 패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풍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여파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은 너무 한가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전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이 벌이는 무역전쟁의 시대입니다. 북한이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포함돼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튼튼한 안보를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때 과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을 풀면 2차 방정식은 이미 풀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렴 강직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비리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국정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장점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풀어냈고 역사적인 북미 대화를 중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과관이고 미국과 일본은 결코 쉬운 우방이 아닙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는 대단한 골칫거리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겸양하고 통합에 힘썼으면 합니다. 선명성을 내세우는 정치는 구시대적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정의로운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단선적인 리더십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겹겹이 꼬인 문제를 풀어가려면 대통령이 더욱 명민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빠른 계산으로 민첩하게 치고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의를 고수하며 사회개혁에 앞장서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해봤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고치려는 것보다 현재를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